채널인데요. 가짜 정보를 뉴스로 포장한 유튜브 채널이라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발 허위 정보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뉴스룸을 배경으로 앵커가 전하는 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유튜브발 허위 정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그런 오. 상황입니다. 특히 앵커가 전하는 뉴스 형식, 왠지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뭐 민족적 편견을 강화하는 이 동남아인들, 동남아 국가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회수도 높습니다. 어떤 해당 콘텐츠를 보면 구독자 수는 많지 않은데 조회수는 100만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물론 구독자 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릭을 해놓고 그러니까 제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돈이 되는 건 조회수라고 하거든요. 이 구독자 수가 크지는 않지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건 이 영상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나도 봤는데 사실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 추방됐다. 외교부가 모든 베트남인을 영구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앵커라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뉴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뉴스 콘텐츠가 새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자료 화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질질 끌려나가는 장면에 뉴스7 단독이라는 이 글귀가 붙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단독 취재, 뭐 방송사마다 이 단독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독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여기에도 뉴스7 단독 이렇게 붙으면 이 채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인들이 미개하고 한국 문화를 파괴한다.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영상이 한 7, 8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보면 더욱더 걱정스럽습니다. 댓글에 일단 큰일이다. 베트남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를 정말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인데 이 가족들이 이러한 영상을 자꾸 보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지금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 내용 중에는 뭐 삼성전자 철수,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베트남인 영구 추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TV를 보시는 분들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내가 원하는 뉴스 내용을 골라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뭐 해석을 하자면 확증 편향을 더욱더 강하게 공고화시키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 앵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AI로 보인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이 말하고 있는 입이랑 소리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지 않고 어조의 높낮이가 상당히 이게 평이합니다. 일정한 편이에요. 이런 이유가 사실 이미 이게 사용화가 됐고 이 자체가 저렴하게 렌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창작한 인물일 수도 있고 이 딥페이크 기술로 가공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인물을 그냥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변조할 경우에 저작권에 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허위 정보가 지닌 위험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일단 중요한 게 TV나 또는 인터넷에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된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체 보도화된 기사가 아닌 지금 인터넷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 자체가 정규방송 뉴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팩트가 아닌 건데 팩트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콘텐츠들 동남아인들을 혐오하는 상황으로 비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뭐 인종차별적인 혐오성 발언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사실
명예훼손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얼굴 등이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요. 뚜렷하게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동남아인에 대한 전체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추가 입법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그러면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상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튜브 컨텐츠가 상당히 많아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걸러진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뉴스 6시 채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된 다음에 삭제가 돼서 다시 뉴스 7시 채널로 다시 재탄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 뭐 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가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뉴스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방송도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그렇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스포츠 영상 장면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 때문에 지금 방영할 수가 없다라는 자막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로는 실시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로 볼 경우에는 스포츠 영상 관련해서는 제때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인데, 지금 허위 정보 관련해서는 이 저작권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느슨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에는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수익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정작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유명 래퍼가 자신의 영상을 올리는 이제 팬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게 그 채널이 처음에는 뭐 모르겠지만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로 또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 래퍼 정모 씨 채널인데요. 지금 사실 래퍼 정모 씨의 유튜브 채널과 이 찐팬이라고 하는 A 씨가 운영했던 채널 비교를 한다면 이 팬이 운영한 채널의 구독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래퍼 정모 씨가 이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다 내려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찐팬 채널을 운영했던 A 씨가 장문의 댓글을 이 정모 씨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계정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마땅히 남길 것이 없어서 댓글로 남긴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메일이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래퍼 정모 씨가 게시 중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에 저작권 위반 경고로 해서 모든 영상이 삭제됐고 계정도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구독자들이 굉장히 놀랄 거 아니에요. 이 구독자들에 대한 어떤 이 알림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래퍼 정모 씨라는 거죠. 처음에 클립 업로드를 허용해 줬을 때 자극적인 영상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자극적인 영상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계정이 삭제됐다라고 하면서 계정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A씨가 이 정모 래퍼에 대한 찐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비난이 정모 래퍼에게로 향하니까 비난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동안 구독자 수, 조회수가 이렇게 높았던 것도 래퍼 정모 씨 덕분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굳이 삭제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그리고 래퍼 정모 씨 존재 자체를 이 찐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삭제됐다니 아쉽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삭제시킨 건 너무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그 재테크 채널 신사임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을 만든 주원규 PD가 이 채널을 매도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유튜버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은퇴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쵸. 유튜버로 이제 벌 만큼 벌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로서는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신사임당 구독자가 무려 180만 명이 넘잖아요. 이 구독자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고 새로운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채널을 또 키워서 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버를 안 한 일반인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있다고 해요. 한 건 정도가. 근데 공인이 되면 명예훼손 소송을 했을 때 이 패소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일반인이다. 유명한 유튜버지만 나도 일반인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였던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버 자체가 뭐 사실 퇴직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20억에 이 한 투자자에게 넘긴 것 자체가 3년치 채널 수익을 받고 넘겼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PD가 굉장히 이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게 월급 180만 원 직장인이었다고 하죠. 한 경제 채널에서 연출자로 일을 했는데 그런 직장인에서 5년 만에 월 수입 100배 이상을 달성한 우와. 주인공이 되면서 그 본인의 이야기를 사실 이 신사임당 채널에 녹여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저도 이게 구독자는 아니지만 몇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근데 뭐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또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20억의 신사임당 채널을 인수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에 따르면 한 달 순이익이 억 단위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30억을 불렀어도 이 신사임당 채널을 샀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월 말, 지난 1월 말에 채널을 인수했다라고 밝히는데 월 수익이 1억 5천만 원인데 월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1억 5천이면 순이익이 얼마야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제작 비용 2천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1억 3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20억으로 이 신사임당 채널을 산 그 원금 모두 다 그렇죠.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사임당 채널 하면 딱 주PD를 떠올릴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주PD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지금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신사임당 채널을 사실 3프로TV 하면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채널에 출연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지금 3프로TV는 사실 유튜버 채널이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 가치가 3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3프로TV처럼 기업 가치가 있는 채널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게 새로운 투자자의 목표이고요. 다양한 콘텐츠에도 도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게 되면 워낙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서 이 출연자와 제작자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사실 돈이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재미 삼아 했건 취미 삼아 했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그맨 장동민 씨의 아버지, 과거에 장동민 씨와 함께 여러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상당히 얼굴이 익숙할 거예요. 이 장광순 씨죠. 이 장광순 씨가 그동안 함께했던 유튜브 채널 그까이 거라는 유행어가 이 장동민 씨의 유행어이기도 하지만 장동민 씨 아버지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까이 거 채널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바로 장이장의 어촌일기라는 채널을 오픈을 한 배경을 두고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 씨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촌일기 영상에 올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영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김 PD가 만들고 올렸다라고 하면서 수익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 지난해 11월 이후 김 PD가 영상을 가져가라면 돈을 달라. 그러니까 영상을 가져갈 거면 돈을 달라라고 장 씨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돈이 없어서 답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 PD하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밝혔고요. 이 법적 절차 결과가 나오면 구독자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김 PD의 주장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장 씨가 전화를 왔는데 파산 신고 후에
생활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튜브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 제작 비용 제외하고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7대3으로 장 씨가 다시 변경하자고 해서 이 요구에 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 씨가 지금 파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통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26개월 동안 꼬박꼬박 수익금을 5대5로 나눠서 지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이 그까이 거라는 채널에 영상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촌일기를 제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까이 거에 그동안 올라왔던 영상 모두를 닫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장 씨의 주장을 들었던 네티즌들,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김 PD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이 댓글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참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해결이 되기도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래퍼 이영지 씨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운영권을 두고 좀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6월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일단 차린 건 없지만이 처음에 이영지 씨가 MC로 활동을 했었던 웹 예능이 담겨 있는 유튜브 컨텐츠였어요.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이영지 씨가 SNS를 통해서 차린 건 없지만을 빼앗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차린 건 없지만 이 채널을 빼앗겼다라고 이영지 씨가 주장을 했지만 왜 빼앗겼는지에 대한 과정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 영상에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린 건 없지만 이 제작진 측에서 입장을 올렸는데 그 해당 댓글 역시 얼마 후에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영지 씨가 또 한 번 입장을 냈거든요. 어떤 입장이냐면 본인이 감정을 앞세워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섭외하고 편집까지 개입하면서 신경 썼던 프로그램이어서 애착이 남달랐던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웹 예능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전체 조회수가 그러니까 15개 동영상이 올라갔거든요. 3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0만 뷰에서 많게는 300~400만 뷰까지 네,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컨텐츠냐면 이영지 씨가 스타들을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토크를 나누는 그런 포맷이에요. 단독 MC를 이영지 씨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팩트를 한 이 연예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채널이 공동 투자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자 중에 이영지 씨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영지 씨가 MC로 15회차 계약을 맺고 출연했던 출연자였다는 게 지금 이 제작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지 씨가 채널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섭외된 출연자에 불과했다라는 게 지금 제작진의 입장이고요. 결국 이영지 씨의 주장대로 채널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 제작자가 흩어지면서 이영지 씨가 이 중 한 명의 제작자와 의기투합해서 다른 채널을 개설했다는 것이 제작진의 목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지 씨의 연이은 발언 자체가 상당히 경솔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영지 씨가 채널을 뺏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후에 이영지 씨가 또 업그레이드 됐다라면서 이제 웹 예능 채널을 또 오픈을 하기도 했어요. 네, 신규 웹 예능을 오픈했어요. 바로 이제 차린 건 없지만에서 손을 뗀 다음에 새 신규 웹 예능을 오픈했는데 이 컨텐츠의 제목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 수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론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차린 건 없지만이 제가 좀 전에 구독자 확인을 했어요. 41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 지금 159만 명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홈포차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차린 건 없지만과 컨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대1 예능, 토크 예능이고요. 매주 새로운 게스트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영지 씨 자체가 상당히 유쾌 발랄, 통쾌한 캐릭터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웹 예능에서도 펼쳐집니다. 일단 뭐 지금 159만 명인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이 채널을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자 수나 조회수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 크림 히어로즈를 두고도 또 소유권 논란. 참 소유권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소유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콘텐츠들을 보면 적게는 수십만의 구독자에서 많게는 수백만의 구독자. 조회수도 사실 수십만의 구독자인데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는 콘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된 걸 보면. 지금 크림 히어로즈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자 채널 운영자 크집사 채널을 통해서 알린 공지사항을 보면 이 크림 히어로즈를 만들 때 도움을 주고 굿즈를 관리해준 회사에서 채널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집사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채널이기는 하지만 성장하는데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한 끝에 이 채널 소유권을 회사 측에 넘겼다라는 입장을 게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누리꾼들 갑론을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 관련 영상들 중에 당근이 나와요. 당근이 왜 중요하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당근을 흔들다라는 수신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채널을 넘긴 것 자체가 뭔가 불합리한 계약에 의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 네티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수입이 1억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채널을 이렇게 회사에 넘겼는데 권리금으로 받은 게 2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탈퇴하겠다. 이런 또 이 시청자들, 구독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크집사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권리금 2천만 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유튜브 채널이 너나 큰 인기를 끌게 되면 이 제작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굉장히 좀 분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중에 가장 주요한 거는 이 채널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 것이 맞느냐. 이게 좀 주요한 분쟁의 내용 같습니다. 유튜브 덕자 역시 좀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나 봐요. 벌써 3년 전의 일이에요. 2019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어떤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튜버 덕자가 유튜버 덕형이 운영 중인 MCN 다중채널 네트워크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불공정 계약이다.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기 유튜버들 자체적으로 혼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를 게시했었는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관리해주는 회사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기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다들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 소속사 개념으로 유튜버 덕자가 유튜버 덕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러면 사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출연을 하는 정도 그리고 편집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도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걸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2019년에 문제가 제기됐던 경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익 배분 비율, 덕자가 상당히 유명한 크리에이터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5대 5였어요. 이 자체가 사실 보통의 회사 비율보다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편집자 등의 월급은 당연히 회사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대 5 수입 가운데 덕자의 5로 편집자 등의 스텝 월급도 줘라. 이런 식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덕자가 만든 애초에 채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을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턱형이 계약서 종일 뿐이다, 형식일 뿐이니까 뭐 염려할 거 없다, 이런 취지로 덕자를 설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덕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인 건 덕자가 계약서 꼼꼼히 살폈어야죠. 그런데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자가 본인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목소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까지 비화가 됐었거든요, 변호사님. 네. 법적 분쟁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런 문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소속 대중예술인 간에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불공정한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쟁점이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MCN 회사 사이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을 텐데 이게 MCN 회사가 여러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계약서 하나하나 자체는 사실상의 약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약관규제법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 고지의 의무까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덕자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설명을 들은 게 없고 이거 그냥 형식이라 그래서 사인만 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 MCN 회사 입장에서는 조항의 효력을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법원에 가면 무효로, 그 해당 조항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튜브 덕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좀 그렇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또 인기 유튜버 보겸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 소유권을 또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했었나 봐요. 일단 지금 보겸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구독자 수가 326만 명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방송 전에 대단하네요. 확인을 했는데 네, 구독자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채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기가 닥쳤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보겸 채널이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 노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표권을, 이 보겸 TV예요. 유튜버 보겸이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채널명이 보겸 TV의 상표권을 등록해서 보겸의 수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구독자 수가 많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 보겸이 본인의 이 유튜브 컨텐츠에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겸TV 소유권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먼저 특허청에 등록당하면 뺏기는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영상에서 이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보겸의 저작권 등록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공개된 상표 출원서를 보면 이 상표 견본에 보겸TV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상품으로는 인터넷 방송업, 당연히 유튜버로서 포함이 되는 거죠.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인터넷 교육 방송업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제 상표가 등록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정 상품 업종에서 보겸TV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버 보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또 SNS, 페이스북, 또 인별그램 등이 있잖아요. 이 보겸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채널로 보겸의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보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문 구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상표권 등록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거절 사유나 등록된 상표권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기존의 타인이 그 상표를 이용해서 저명한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글로벌 기업인 S그룹이 상표권 등록을 안 하고 명예와 인지도가 생겼다.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타인이 이 S그룹의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겸이
사실 유튜버를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독자 수가 300만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복염 관련해서도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된 기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표권 등록을 복염이 직접 복염 TV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복염 TV의 상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난해 10월에 이 복염의 예상 수입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가운데 가정 환경이 어려운 또 구독자에게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해줬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커플 콘텐츠로 유튜브를 또 선보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참 있던데요. 유튜브 채널 워낙 뭐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콘텐츠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소유권 분쟁은 참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채널이 또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게 될까 팬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네요.